온 사람들은 안 온 사람들을 냅두고 우리 수업 시작합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 이야기했지. 수열이랑 조합은 오늘 나갈 거고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이야기했어. 합의 법칙은 두 사건 중에 어느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두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사건 모두 다 발생해야지만 조건이 완성된다. 그러면 그때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넘어와서 본 수업 첫 번째 1번 프린트 요거부터 볼 건데 1번이랑 2번이 여기서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경우의 수 이야기 두 개 마저 하고 이제 3번부터 본격적으로 순위로 들어갈 텐데 1번 문제 써놓고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4 이하의 자연수 1, 2, 3, 4 요 4개의 자연수를 말하는 거지. 얘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 A1, A2, A3, A4를 만들겠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000의 자리를 A1 100의 자리를 A2, 10의 자리를 A3, 1의 자리를 A4다. 이렇게 필요한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I는 I가 아니다. 자, 그런데 I가 1과 3일 때라고 했어.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I가 1일 때랑 3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 그랬어. 뭐 해봐? 대입해봐. A1이 얼마가 아니다? A1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A3은 얼마가 아니다? 3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0의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는 3이 오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이런 조건들이 없었다면 그냥 경우의 수 나열하면 되지.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100의 자리 3가지, 10의 자리 2가지, 1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 팩토리얼로 처리하면 됐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조건들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없지. 그래서 뭐 해볼 거냐면 하나씩 케이스를 따져볼 거야. 그러면 A1, A2, A3, A4 이렇게 써놓으면 자, 가장 먼저 원래는 이 A1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하겠지.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1은 안 되니까 뭐부터 써야 되겠어? 2부터 써야 되겠네. 자, 그럼 봐봐. A1에 1000의 자리에 2가 왔어.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밖에 없지? 1, 3,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000의 자리에 2, 100의 자리에 1이 왔으니까 지금 얘네 둘이 이미 나열한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나온 거야? 3이랑 4가 나온 거지. 자, 그러면 A3, 그러니까 10의 자리 입장에서는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거든. 근데 10의 자리에 3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냥 뭐라고 써? 4라고 쓰면 되겠지. 3은 쓸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자동적으로 2, 1, 4 썼으니까 뒤에 나온 거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 3이 왔어. 그럼 남아있는 거 뭐 있어? 1, 4 남아있거든? 근데 10의 자리에 조건이 걸려있긴 한데 3이 못 오는 조건이야. 그럼 1이 와도 상관없고 4가 와도 상관없는 거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과 4 두 가지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 10의 자리까지 결정되면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의 자리는 자동적으로 결정될 거야. 2, 3, 1이면 여기는 4가 될 거고 2, 3, 4면 반대로 여기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하나씩 세 나가는 거야. 자, 2, 4가 왔어. 남아있는 거 1, 3이지. 자, 그런데 여기에 3 못 오니까 10의 자리에 1밖에 못 올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1의 자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1000의 자리가 2일 때 가능한 경우수가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가 3일 때도 있을 거고 1000의 자리가 4일 때도 있을 거야. 그래서 따져볼 건데 1000의 자리가 이제 3이야. 그러면 100의 자리에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 1, 2, 4가 올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 볼 거거든. 10의 자리에 뭐가 올 수 없어? 3이 올 수 없어. 근데 이미 3을 여기서 갖다 썼네. 1000의 자리에서. 그럼 나머지는 제한, 1000의 자리, 10의 자리에 걸려있는 제한 조건이 사라진 거지.
그러면 3, 1면 2랑 4가 나는 거니까 2가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3, 2 왔으면 1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그 다음에 3, 4 왔으면 10의 자리에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까지 결정하면 1의 자리는 이제 남아있는 거 하나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 각각의 이걸 일종의 뭐라고 그러냐면 수용도라고 그래. 마치 가지치기랑 비슷한 모양이잖아. 그래서 각각의 여기 있는 한 줄이 각각 하나의 케이스가 될 거야. 3, 1, 2, 4 3142 3214 3241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하나하나 세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어? A1이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가 있겠지. 자 근데 봐봐 A1이 천의 자리가 2일 때랑 3일 때랑은 경우의 수가 달라. 왜 다르냐면 둘이 입장이 다르거든. 어떤 점에서 입장이 다르냐면 천의 자리에 온 게 2고 여기는 3이야. 천의 자리에 2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10의 자리에 올 때 뭐 신경 써야 돼? 3이 여기 올 수 있냐 없냐 따져봐야 되지.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천의 자리에서 3 써버렸어. 그러면 10의 자리 볼 때 제한 조건이 있어 없어? 신경 쓸 게 없지. 둘은 입장이 달라.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4가 왔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걸린 3이라는 조건 신경 써야 되겠지. 10의 자리에 3이 오면 안 된다는 조건. 아마 쌤이 케이스를 쭉 나열할 거거든. 근데 경우에서 똑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케이스 나열, 수용도 같은 거 나열할 땐 입장이 똑같으면 경우에서 똑같을 거니까 굳이 일일이 구해볼 필요가 없는데 한번 해볼게. 똑같아. 4면 1, 2, 3 올 수 있고 자 여기에 1이 오면 3이랑 2가 남는데 3 안 되지? 그러면 2만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1의 자리가 3 될 거야. 자 4이면 1, 3 남는데 마찬가지로 1 안 되고 1의 자리가 3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의 자리에 3이 와버렸으니까 남아있는 1, 2 중에 1도 되고 2도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10의 자리 결정되면 1의 자리도 결정이 되는 거겠지? 몇 개? 어서오세요. 4가지가 되겠네. 프린트 있는 자리 중에 아무 데나 편하지 않지? 쨍네. 머리 썸망이 있습니다. 뭐 망해? 귀여운데? 그니까 썸망이죠. 뭐가 썸망해? 귀여우면 잘 된 거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원래는 자연수의 가지수 결정할 때는 각 자리별로 올 수 있는 것들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곱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각 자리에 어떤 게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걸려버리잖아. 만약에 여기에 2이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에 경우 수는 뭐 1, 2, 3, 4에서 1을 제외한 3으로 처리했어. 근데 있잖아. 만약에 천의 자리에 3이 와버리면 A3, 10의 자리 볼 때 굳이 이 제한 조건 신경 쓸 필요 없고 3이 안 오면 또 신경을 써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케이스를 딱 한 가지로 결정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케이스 나열하는 거 봐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럴 때는 각각의 케이스를 쪼개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뭘 그려보는 거야? 수용도를 그려서 경우의 수를 찾아본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2번도 비슷한 느낌이야. 조건이 애매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도를 통해서 분류해야 돼. 어디 가서 했니? 우리? 그 앞에 로이드 방이요. 아하! 로이드방 원래 자주 왔니?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밖에 집 앞이라서? 예. 잘 됐네. 아, 괜찮아. 얼마야? 쌤도 파마할까 고민 중인데. 7만 얼마였나? 7만 원인가? 원래 남자들 펌은 비싸긴 안 해도 여자들 펌은 더 비싸. 비싸죠. 쌤 안에는 10만 원 넘게 쓴거 같던데? 펌 한번 할 때. 물론 여자들은 오래 가지. 남자들은 머리를 자르니까 얼마 안 간다. 2번 보시면요. 스몰 A, B, C, D, E 소문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카드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자가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네? A, B, C, D, E 5개 상자에 조그만 카드를 하나씩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뭐 스몰 A가 라지 B로 스몰 B가 뭐 라지 D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그런데 D가 적힌 카드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A라는 상자에 들어가야 돼. 자, 근데 B가 적힌 카드는 B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C가 적힌 카드는 C에 들어가면 안 되네. 그러면 뭔가 또 어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조건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D가 어떤 문자가 상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잖아. 만약에 스몰 b가 라지 b라는 상자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은 b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케이스를 따져줘야 되는데 D가 상자 A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거 경우의 수를 따질 여지가 없지. 그러면 집어넣어놓고 나머지를 보는 거야. 결과가 결정된 거 굳이 보지 않고. 자, 그러면 D라고 하는 상자는 A에 들어갔어. 상자 A는 더 이상 카드를 받을 수 없고 D라고 하는 카드도 다른 상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뭐만 신경 쓰면 되겠어? B, C, D, E라는 상자랑 스몰 b, 스몰 c, 스몰 a, 스몰 e 원래 이 앞에 썼어야 되는데 요 네 가지 카드가 네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0의 자리, 10의 자리,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다가 자연수를 채우는 거랑 마찬가지로 상자를 세팅해 놓고 여기에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수영도로 그려볼게. 자, 그러면 B, C, D, E 적어놓고 지금 상자 B에 걸린 조건은 카드 B가 오면 안 돼. 그러면 B 말고 A, C, E가 각각 하나씩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A 쓰면 A를 쓰면 A가 지워졌으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야? B, C, E가 남아있거든. 자, 그런데 C라는 조건은 B라고 하는 상자는 카드 B가 들어오면 안 되고 C라고 하는 상자는 C라는 카드가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거 B, C, E 중에서도 B랑 E만 가능하겠지. 그러면 B랑 이렇게 써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A, B 하고 이제 남아있는 거 C, E 남아있거든. 근데 상자 D부터는 제한 조건이 없네. 그러면 C, E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상자까지 결정됐으면 나머지 상자는 자동적으로 남아있는 거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지금 나왔고 또 구해보면 A이니까 이번에는 뭐가 남은 거야? BC가 남은 거지. BC인데 상자 D는 제한 조건 없으니까 B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상자는 남아있는 카드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 경우의 수가 A, B, C, E, A, B, E, C, A, E, B, C, A, E, C, B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가 나오는 거지. 차분하게 잘 해봐야 돼. B, C, D, E.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B가 올 수 없고요. C가 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B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A 다음은 원래 B인데 B 안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 C 해야 되겠지? 그래서 C. 자, 그럼 있잖아. C라는 상자에는 C가 올 수 없는데 이미 와버렸네? 그럼 이제 제한 조건 없는 거지. 그러면 C를 제외한 나머지 B, A, E 어떤 것도 여기에 올 수 있어. 그러면 A부터 쓸게. A, B, E 라고 하면 C, A 썼으면 B, E가 남는 거지. D에는 B도 올 수 있고 E도 올 수 있어. 그리고 E에는 나머지 E가 오거나 B가 오거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 B 왔으면 뭐가 남는 거야? A랑 E가 남는 거지. 그러면 D의 자리에 A가 와도 되고 E가 와도 돼. 자, 그런데 A가 오면 뒤에는 E가 올 거고 E가 오면 뒤에는 A가 오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C, E가 오면 A랑 B가 남으니까 A, B 써주고 A가 오면 B가 남고 B가 오면 A가 남고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트 케이스. 그래서 내가 B가 안 오고 C가 안 오고 이건 이제 안 쓸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될 거냐? 이제 A, C고 여기에 E가 올 차례겠지. 잘 봐봐. 지금 얘랑 얘랑 왜 다르냐면 B에 A가 왔기 때문에 C를 나열할 때 여기에 C가 오면 안 된다는 거 고려해야 되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B에다가 C 먼저 배치해버렸어. 내가 C의 경우의 수 셀 때 이 C를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런데 다시 내가 E를 써버렸어. 누구랑 똑같은 입장이야? A랑 똑같은 입장이지. 그럼 다시 또 C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뭐 생각해야 돼? C가 있냐고 따져봐야 되겠지?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겠어? 네 가지 똑같이 나오겠지. 하지만 우리는 처음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자, E가 오면 남아있는 거는 A, C, B, A, B, C 세 개가 남거든. 근데 A랑 B만 가능하고 여기에 C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A 왔으면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 없어. 올 수 없는 거 따질 필요 없지. 왜냐면 D랑 B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C랑 B랑 남은 거니까 B, C, 그 다음에 뒤에는 각각 C, B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B, B니까 A, C가 남았을 거야. A, C 해놓고 그러면 각각 나머지 써주면 몇 가지가 나와? 4가지 나오지? 몇 가지 총? 14가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수영도 따져주는데 따져주다가 보면 이 걸려있는 조건들 보면 입장이 똑같은 케이스들이 있어. 그 입장이 똑같은 케이스는 이런 수용도가 똑같이 문자의 위치만 바뀌어가지고 반복될 거야.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굳이 이쪽 케이스까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그런 연습도 좀 해보시고 이러면 수용도로 경우에서 나가는 거 해봤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 들어가고 조합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순열 조합 개념부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순열 조합 일종의 경우의 수거든. 근데 어떤 특정한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그걸 배우기 전에 일단 먼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로 치면 이렇게 승이라고 하는데 얘 정의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갈게. 내가 아마 금토반은 이거 언급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일반은 아직 언급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자 우리가 있잖아 4명의 학생이 있어. 이 4명을 전부 다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부터 4번째짜리 뚫어놓고 각각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숫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전부 다 곱해줘야 되겠지.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누가 올지 정해줘야지 줄 세우기가 완료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4명이 있어. 첫 번째 자리에는 4명 다 올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는 첫 번째 자리에 세워놓은 사람 빼고 3명 중에 1명이 가능할 거고 가면 갈수록 1명씩 줄어들겠지? 자 그럼 어쨌든 이 4명을 전부 다 줄 세울 거니까 결국에는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얼마까지 곱하게 돼? 1까지 곱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명 혹은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n개를 전부 다 일렬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얘를 전부 일렬로 자 일렬이라는 건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뭐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할 거야? 1이 될 때까지 마지막 자리의 경우의 수가 1일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숫자가 4까지만 되더라도 그냥 나열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막 10명, 20명, 100명 돼버리면 이거 어느 세월에 나열하고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새로운 문자를 활용해가지고 기호로 약속하자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 n 뒤에 느낌표라고 붙일 건데 이 느낌표는 느낌표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있는다? 팩토리얼이라고 있는다. 그래서 n 팩토리얼 이거는 n부터 1까지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다 곱하는 걸 말하는 거고 얘는 어떤 경우의 수를 의미하냐 n명 또는 n개를 전부 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것마저도 불편해. 뭐라고 읽기도 하냐면 그냥 맨 앞 글자만 따가지고 n팩이라고만 읽어도 돼. 3팩, 2팩, 4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한 6팩 정도까지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 1팩은 얼마? 당연히 그냥 1이겠지. 2팩은 2고 3팩은 3일 곱하면 6이고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이거든. 근데 우리 경우의 수를 따질 때 6팩 정도까지는 외워놓으면 나중에 계산하는데 훨씬 편해. 우리 2의 거듭제곱을 10제곱까지 외워두듯이.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나올 때마다 계산해가지고 처리해도 되는데 기억해두면 계산 과정이 단순해진다는 거. 자 그러면 있잖아 혹시 이거 0팩은 뭔가 0일 것 같지 않니? 자 근데 이거요 그 사람마다 정의하기에 따라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그냥 1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어떤 n팩이라고 하면 n부터 1까지 하나씩 줄여가면서 전부 다 곱하는 거지. 근데 0팩이면 곱할 게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관점으로 0팩이라고 하는 거는 0개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면 비어있는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그 경우의 수 관점으로 따져가지고 1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근데 우리 앞으로 순열이랑 조합을 보는 과정에서는 0팩은 얼마나? 1이다 라고 약속할 거야. 자, 왜 약속하냐면 이게 무슨 경우의 수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둬야지만 우리 나중에 배울 순열과 조합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정의상 편의를 위해서 0 팩토리얼은 1인 것으로 약속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0팩 쓰는 일 거의 없을 거야. 딱 하나. 언제 있냐면 나중에 우리 뒤에 가다 보면 NPR, NCR 이거를 막 빈칸 채워넣기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간중간에 막 다라고 해가지고 빈칸 채워넣는 문제들이 있어. 그럴 때는 이 0팩토리얼이 1이다라는 걸 성질을 쓸 법하거든. 그런 문제가 덜어있거든. 근데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의 수의 문제들을 푼다. 순열과 조합에 관한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0팩토리얼이 풀이 과정에 등장할 일은 없어. 그래서 이 정도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팩토리얼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거는 있잖아. n명 또는 n개를 전체 다 나열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뽑다 보면 대표를 뽑든 뭔가를 뽑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일렬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중에서 특정 명수만 일부만 뽑아가지고 줄 세우거나 일부만 뽑는 경우의 수도 존재하겠지.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순열이야. 얘도 일종의 순열이거든. 자,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순서대로 나열하는 뭐야? 얘도 경우의 수의 한 케이스인 거야.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똑 떼가지고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n명 혹은 n개의 물건 중에서 일부만 R개만 뽑아가지고 줄 세울 수 있겠지? 근데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표현 좀 이상하다. 글씨 좀 이상하게 써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순열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순서 개념이에요. 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순서 개념이 있고 1등, 2등, 3등, 4등부터 뭐 R명 뽑았으니까 R등까지가 전부 다 구분돼야 돼. 자, 근데 이건 물론 순서라고 하는 개념이 등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자리로서 구분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서 개념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리가 바뀌면 다른 케이스가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10의 자리가 1이고 1의 자리가 2인 숫자랑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1인 숫자랑 이 둘은 서로 같은 순위, 다른 순위? 다른 수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순서 개념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전혀 순서가 아닌 것 같지만 서로 바뀌면 달라진다. 케이스가 달라진다. 그러면 순서 개념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 서영, 뒤로 나가세요. 습관이야, 좋은 거. 자,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이 n명 중에, n개 중에 R명이라고 R명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 순열이라고 하고, 순열은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permutation의 머리 글자에 힘만 쏙 떼다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얘를 이런 기호로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 자, n명이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몇 개 뚫어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R번째까지 뚫어놓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는 n명이 있으니까 몇 가지? n가지 경우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n-1, n-2, n-3, 다섯 번째는 n-4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얼마를 곱하는지가 중요하겠지. 자, 근데 규칙성을 한번 따져보면, 자, 1일 때는 n-0, 2일 때는 n-1, 3일 때는 n-2 숫자 하나를 덜 빼지. 그러면 r일 때는 n 빼기 r-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되겠어? n-r 플러스 1. 그래서 n에서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지금 뭐 공식처럼 이거에 정의를 쓸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점점점 이런 거 표현하기가 좀 민망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팩토리얼 개념을 쓰고 싶으면 얼마까지 곱해야 돼? 1까지 전부 다 곱해야 되지. 자,
자 그러면 이 뒤에가 뭐야? n에서 r-1을 뺐으니까 그 다음은 n에서 r을 빼는 거겠지. 왜냐면 빼는 숫자가 하나씩 커져가고 있으니까 r-1 다음은 n 빼기 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 숫자가 계속 커져가다가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 1까지 곱해지겠지?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냥 얘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뭔가를 그냥 임의로 곱해버리게 되는 거잖아.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n-r부터 1까지의 곱을 분자분모에 동시에 곱해주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봐봐. 분자는 n부터 얼마까지야? 1까지를 곱했기 때문에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자 분모는 n-r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몇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래 자리에 n의 자리에 각각 숫자를 집어넣으면 계산할 수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3이라는 말은 5 팩토리얼 3, 5p3이라고 하는 거는 5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뽑아서 임의로 일렬로 줄 세우겠다는 뜻이지. 그 경우의 수는 5랑 3 집어넣으면 2팩분의 5팩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그러면 2팩은 2 곱하기 1,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약분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맞아. 계산하면 60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텐데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순열 말고 좀 극단적인 순열들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궁금한 거야. 만약에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뽑지 않고 나열하지 않겠다면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그래서 r 자리에 0 집어넣었어. 그러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 그냥 뭐가 돼버려? 1 돼버리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고 나열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냥 나열하지 않는 케이스 한 가지가 존재하지. 자 항상 이건 뭐야?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n개 중에서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npn이라는 건 뭐야?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가지고 전부 다 나열시키겠단 말이지. 그럼 뭐랑 똑같아? n 팩토리얼이랑 똑같이? 그럼 이거 계산하면 n팩이 나와야 될 텐데 한번 해볼게. 여기 n 집어넣잖아?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n팩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러려면 0 팩토리얼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약속을 했던 거야.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이 npr이라고 하는 아래 자리에 n을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안심하고 n도 집어넣기 위해서 0팩을 1이다라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np0은 1이고 npn은 얼마다? n팩이다 라고는 했는데 우리가 그럼 결국에 본격적으로 수열을 값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쓸 거냐? 얘를 쓰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처리하진 않을 거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면 쌤이 아까 맨 처음 했던 이야기 n개 중에 r개 뽑는다 그러면 r개의 자리 뚫어놓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경우의 수 계산했었지. 자 예를 들어서 6p이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두 자리 뚫어놓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6 곱하기 5, 30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 자리를 몇 개 뚫어? r개만큼 뚫어놓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 r개를 전부 다 곱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예를 들면 좀 더 들어보면 7p3이다 그러면 7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자연수를? 3개의 자연수를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관점으로 직접 계산을 할 때는 구해주고 이런 공식 있지? 이거 당연히 기억하긴 해야 돼. 얘 언제 써먹냐면 나중에 우리 또 빈칸 뚫어가지고 가나다 처리하는 문제 있지? 그런 문제 볼 때 있잖아.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NPR을 유도하려고 할 때 지금 이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꼴로 유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거 뒤에 가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 풀어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수열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개념이 있냐?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의 일종이야.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조합은 영어로 콤비네이션인데 순열의 핵심은 뭐냐면 순서 개념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조합에서의 핵심 컨셉은 뭐냐면
단순히 뽑기만 하는 거야. 좋아. 조를 구성